잘하시려고 하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자신하기를 대한민국에서 질문 기술은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질문 기술 중에 스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SPIN이라는 질문 기술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공부 안 하시는구나.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SPIN이라는 이 질문 기술을 알면 영업이 아주 대단하게 많이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서도 SPIN이라는 질문 기술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검색해 보면 아마도 제 강의 영상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강의 내내 질문만 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의 실적은 안녕하신가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실적은 늘고 있으세요? 유지되고 있으세요? 아니면 줄고 있으세요? 늘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지되고 있는 분. 오케이. 줄고 있는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질문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닐까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의 실적이 어떨까요? 자,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 자,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자, 대체로 요즘 당신의 실적은 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은 유지되고 있거나 줄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자,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할까요? 대부분이 나아질 거라고 답변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잘하려고 애쓴다라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든가요? 특이하신 분이야. 자, 제가 3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더 의미 있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유지되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아닌가요? 자,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늘지 않고 유지되거나 줄어든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질문을 더 드릴게요. 원래 이런 질문 안 하고 하는데 약간 산만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이 늘어나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오케이, 중요한 문제죠.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자, 여러분이
FP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실적이 늘어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이 실적이 늘어나는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시급하게 해결할 만한 대안은 가지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지요. 항상 고민만 해. 항상 고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조만간에 시급하게 이 실적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벌써 또 그만둔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래? 자,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도 어렵게 시작했지만 그만두는 것도 그렇게 쉽게 빨리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요. 남아있는 수당이 있어서 쉽게 그만두지도 못해요. 아닌가요? 자, 조만간에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언제까지? 언제 해결이 될 건데? 자, 시급하게 조만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많죠. 아닌가요? 자, 그럼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는 일하는 내내 근심 걱정만 하면서 돈 걱정만 하면서 돈에 시달리면서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제가 쓰는 용어니까 할게요. 돈의 노예처럼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걸 고객들한테 이 화법을 쓰거든요, 항상. 자,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대안은 있고? 있냐고? 오케이, 저 두 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실적이 늘고 내 수입이 늘어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내버려둬도 되는 문제예요? 자, 대안이 있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은 한 달에 300을 벌래요? 1000을 벌래요? 3000을 벌래요? 한 달에? 3000. 입으로는 못하는 소리가 없지. 뭐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300을 벌던 사람이 500을 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쉽지 않아요. 해약하자고 하는 사람들만 자꾸 많아지고 있고. 아닌가요? 자, 어떻게 하면 300이 500이 되죠? 열심히.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말로만 열심히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다고 결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답답하지요. 고객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00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을 벌던 사람이 1000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
더 열심히. 맨날 아는 단어가 열심히밖에 없구나. 오케이. 아니야. 1000을 벌려면요. 300을 벌던 사람이 1000을 벌려면 독하게 해야 돼요. 독한 년이 돼야 1000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베스트셀러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지요. 우리가 영업을 잘하는 사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다 독한 년놈들이래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골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상금을 70억씩 받는 사람, 대회 하나 이겨가지고 상금을 20억, 70억을 받거든요. 그런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다 독한 년놈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야 이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고 싶다며? 이렇게 벌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저게 가능할까요? 뭐라고? 치열하게 연병할. 자, 치열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골병 들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자, 불가능해요. 자, 그럼 골병만 들어요. 고객이 도망가요. 안 그런가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지혜롭게. 아이디어가 있으면 돼요. 자, 제가 한화생명의 모 FC가 저한테 와서 2박 3일짜리 강의를 8번 들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6번째 정도 강의를 듣고 나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원장님, 제가 한 15년 보험 영업을 했는데 일생일대의 처음이에요. 자,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오늘 A를 만나러 한 사무실에 가서 영업을 했대요. 그런데 원장님한테 배운 기법으로 영업을 A한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잘 울어요. 제가 잘 울게 만들었거든요. 잘 울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A를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A가 계약을 해줬고, 자,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B를 소개해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B에게 다시 또 설명을 했대요. 근데 B도 너무 좋아하면서 계약을 해줬고, 또 B가 C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C를 설명하고 C한테도 계약을 했고, 또 D를 소개받아서 D한테도 설명했는데 계약을 받았고, E한테도 소개를 받아서 E를 설명했더니 E가 계약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5건을 계약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미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업하면 여러분 월납 얼마 할 수 있을까? 대답을 안 해. 이게 교육 받는 사람과 강사가 티키타카를 잘 하면 작용이 잘 일어나거든요. 저는 32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해봤어요. 제가 2020년도에 6개월 컨설팅 한 회사가 있었죠. 거기는 이제 종업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제가 핵심 간부들과 영업직, 그 회사의 영업직들을 6개월 동안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케이, 해외 영업팀도 컨설팅을 하자 그래서 해외 영업팀도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해외 영업팀과 국내 영업팀을 모두 강의를 했죠. 6개월 동안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연간 매출이 300억 내지 350억으로 13년간 적자를 보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2020년도 12월 30일부로 매출을 2200억 찍었어요. 700억의 순이익이 났어요. 13년 적자 보던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영업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극도로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 12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네. 진짜?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임성재라는 그 골프 선수가 골프를 아주 잘 쳐요.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럼 임성재 선수가 작년도에 2022년도에 연말 결선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75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대회 하나 준우승했죠. 준우승해서 75억 정도 받았어요. 이 임성재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예? 뭐라카노? 뭐라고요? 출전했다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연습한 거. 안 됩니다. 연습 다 열심히 해요. 그 정도의 선수들은 다 열심히 해요. 무엇이 가장 잘한 일일까요? 봐봐, 이게 잘 안 잡혀. 한 명만. 그렇죠.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했을까요? 임성재를 보고, 자, 네가 이거 부족하네. 너 이것만 이렇게 내가 연습시켜 줄게. 이것만 개선해. 자, 그래서 부족한 거를 개선했더니 세계 2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계 2등한 그 대회 하나로 75억의 상금을 받은 거예요. 말 되나요? 자,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 월납 500을 하고 월납 1000을 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자, 요즘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요즘 고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가서 보험 하나를 더 팔고 싶은 거죠. 그죠?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력이 있어요? 없죠. 근데 팔고 싶지? 18. 오늘이 1월 18일이에요. 자, 고객의 욕구와 여러분의 욕구가 충돌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연구하지 않았거든? 자, 고객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럼 왜 먹고 살기가 힘든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든 걸까요? 사는 대로 살아서.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떤 건데? 지혜는 잘 알아.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부들 죽어라고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안 힘들고? 힘들어요, 진짜? 오케이.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이유가 뭐냐? 가장 단순한 이유 하나. 자, 그들에게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무슨 지혜가 없다? 돈에 관련된 지혜가 없다. 맞아요? 자, 내가 맞벌이를 해서 여러분처럼 이제 여러분도 대부분 맞벌이 하실 거예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한 달에 600을 벌고 700을 맞벌이해서 실수령액으로 600, 700을 벌어오는데 남는 돈이 없어.
재산이 늘지 않아. 그쵸?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허무하지? 근데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못 고치죠? 자, 제가 이제 화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제가 고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만나면 사모님이라고 하고 남자분을 만나면 사장님이라고 하고 사장님. 자, 이 문제, 재산이 늘어나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아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수입이 늘어나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제는 이게 재산이 늘어나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힘들게 살아야지요 라고 대답하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그냥 짧게 질문해요. 언제까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럼 자, 사모님 죽을 때까지 돈 걱정만 하면서 돈에 시달리면서 한숨만 쉬면서 돈의 노예처럼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도 괜찮냐고. 그리고 저는 침묵해요. 왜?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고객이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영향력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포기하거나 내버려둬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대안이 있고요. 대안은 있으세요? 대안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변화는 필수인 것 같으세요? 선택인 것 같으세요? 말로만 맨날. 자, 빨리 변하고 싶으세요? 천천히 변하고 싶으세요? 자, 조금 변하고 싶으세요? 왕창 제대로 변하고 싶으세요? 그럼 변할 방법은 있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모님, 사장님. 자, 그러면 매년 5천만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게 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실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자, 사모님? 알려드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싫어요. 그럼 제가 매년 5천만 원씩 매년 5천만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게 해드리면 사모님은, 사장님은 저한테 뭘 주실래요? 뭘 주실래요? 네? 좋아요 눌러드리겠다. 아이고. 눌렀어요? 눌렀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구독, 좋아요 다 눌렀어요? 네. 오케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거기다 댓글도 다셔야 돼.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모님, 사장님. 당신이 보험료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를 50% 이상을 줄이면서 보장 사이즈를 지금보다 2배 내지 5배 정도를 더 늘릴 만한 방법이 있다면, 자, 그것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2개 다 할래요? 하나만 할래요? 오케이. 제가 질문 잘 하나요? 자, 언제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했냐고. 자, 제가 사모님에게 재산 잘 늘어나는 방법, 매년 5천만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보험료를 반으로 줄이고 보장 사이즈 5배 많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모님이 남편분을 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제가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설명했을 때 지금까지 100번이면 100번 다 경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100%. 합의가 안 돼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 말을 안 들어요. 또 그 남편의 말을 아내가 믿지를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합의 안 듣는지 참. 왜 웃어? 여러분이 남편 설득이 가능해요? 자, 저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재산이 늘어나는 문제는요,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 사이즈를 많게 하는 일도 부부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사모님, 남편분하고 같이 듣는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전 가볼게요. 매년 5천만 원 재산이 늘어나는 방법, 보험료를 반으로 줄이고 보장 사이즈 5배 많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갈까요? 그 남편의 허락을 받으실래요? 기다려요? 자, 전화해 보세요, 빨리. 자, 그래서 약속을 하라고 해요. 그냥 어거지로라도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약속이 됐지요? 자, 그래도 저는 이걸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년 5천만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자, 사모님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알려줘야 제가 보장 분석을 지금 현재 어떻게 가입됐는지 보장 분석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5배 많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바꾸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편 주민등록번호, 아내 주민등록번호도 바꿔주실 수 있겠어요?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안 알려준다고? 옌병아,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자꾸 웃어요, 이렇게. 왜 웃을까요?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이 다 썩었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하면요, 그들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업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진도 제대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아이디어라고 했죠. 자, 저는 고객한테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한 사례를 얘기했죠. A를 만나러 갔다가 B를 소개받아서 계약했고, C를 소개받아서 계약했고, D를 소개받아서 계약했고, E를 소개받아서 계약했다. 한 자리에서 5건 여러분 계약해 본 적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소개받아서 그렇게 계약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이제 대한민국 그 보험회사를 대부분 다 가서 강의해 봤는데, 대부분의 주부들이 인간관계를 잘하세요. 그래서 관계 맺는 일을 참 잘하지. 그런데 관계만 맺어.
가서 보험 가입해달라는 얘기를 잘 못해. 할 수가 없지. 그쵸? 근데요, 저는 가서 관계 맺는 일을 안 해. 관계 맺는 일 대신에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인사만 잘해. 저는 제가 만만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걸 잘 알아요. 저 사장님, 이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가면 안 될까요? 아이, 바깥이 너무 추워요. 뭘 뻔히 보기만 하세요, 근데. 웃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아니, 커피가 먹고 싶어요. 제가 방문하러 가면 자리에 잘 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척의 선수예요. 또 개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척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될까요? A를 만나면 B를 소개받고 C를 소개받고 D를 소개받고 E를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왜 소개가 나올까요?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소개가 나온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개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소개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소개가 나올까요? 자, 이 사람 50년을 살았지만 매년 5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오케이. 3년 만에 얼마가 생겨요? 오케이. 당신이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났던 적이 있나요? 오케이. 안 좋아요? 오케이. 자, 보험료가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낸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케이. 제가 바꿔준 대로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사모님. 이 좋은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사모님 3명, 사장님 3명, 사장님은 좀 싸가지가 있어 보이니까 5명 소개해 주세요. 싫어요? 자, 적으세요. 안 적으면 저 안 가요. 소개해 줄까요? 100% 소개 나와요. 100% 소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러 갈 고객이 항상 있어요. 자, 내가 고객한테 주는 게 뭐죠? 기상천외한 걸 주거든요. 자, 보세요.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 방법인데, 의외로 이 쉬운 방법을 돈의 지혜가 없어서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돈의 지혜는 뭐냐? 돈의 지혜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22살짜리, 23살짜리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병대 제대하고 지금 저한테 와서 한 달 내내 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라. 뭐가 제일 중요하니?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들도 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돈의 지혜가 지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니 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니? 자, 우리가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사는데 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래 돈 걱정만 하면서 돈에 시달리면서 한숨만 쉬면서 돈의 노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가 뭔지 알려줘요? 잘 벌지를 못해. 모으지를 못해. 지키지를 못해. 불리는 건 더더욱 못해. 지키지 못하는데 불리기를 하겠어요? 자, 쓰는 건 더더욱 못해. 자, 돈의 지혜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버는 거 잘 못하고. 여러분 많이 벌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버는 분들, 시상식에 오신 분들이니까 잘 버는 분들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 자기 계약이 300, 400씩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뭐 보험 가지고 부자 돼. 빨리 죽어. 그래야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내 자식이 잘 사는 거 아니요? 보험으로 돈 벌려고 보험 그렇게 많이 넣는 거요? 저는 세상의 대부분의 지혜는 거꾸로 가는 거라는 걸 잘 알거든요. 내가
바짝 낮아져서 고객을 섬기는 거. 저는 일생일대에 제 제자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를 가르쳐라 그러면 평생 내 마누라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내 마누라를 엎드려 절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라. 내 마누라를 잘 섬기면 세상 사람 다 섬길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은 나를 따라오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어. 그러니 버는 걸 못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맞벌이해서 600을 벌고 800을 벌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600을 벌고 800을 벌면 300을 저축하거나 400은 저축해야 돼. 근데 왜 저축이 안 되냐 이거야. 왜 그런 거예요? 뭐라 카노? 나가는 게 많아서. 오케이, 나가게 하지 마. 어떻게 하면 안 나가냐고? 자, 방법을 알려줘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부채를 정리해. 부채를 갚으라고. 그러면 안 나가. 뭐라고? 뭘로 갚냐고? 집 팔으라고. 집을 팔으라고. 어디 사냐고? 집이 안 팔려. 싸게 내놔. 싸게. 더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앞으로. 집값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 집이 올라가면 늘어나는 게 딱 하나 있어. 부채만 늘어나. 나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고. 맞아요? 근데 이 부채 정리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교만해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웃집 백만장자 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부자 동네에 살지 마라. 싼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싼 집에 살지 마라. 자,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순자산이 3억 있는데 5억짜리 집을 살아. 3억 있는데 5억짜리 집에 산다고. 맞아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빚을 깔고 산다니까 대부분. 5억 있으면 7억짜리 집에 살고 8억짜리 집에 살아.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채가 3억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줘요? 200만 원씩, 210만 원, 220만 원씩 30년 동안, 360개월 동안 은행에다 돈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맞아요? 자, 겉으로는 화려하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멍들잖아. 그래서 돈이 모일 리가 없죠. 근데 집을 바꾸면 뭐도 바꾸는 줄 알아요? 차도 바꿔. 오케이. 이제 좀 그럴듯한 집으로 갔으니 그럴듯한 차를 사야 돼. 그럼 할부금 또 100만 원 또 내야 돼. 그것도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돈이야. C8 한 달에 350씩 갖다 바쳐야 돼. 언제까지? 자동차 60개월 동안. 아니면 자, 집값은 30년 동안. 그런데 재산이 는다고? 웃기고 있네. 늘 리가 없지요. 어떡하라고? 자, 부자 동네에 살지 마라. 비싼 집에 살지 마라. 비싼 차 타지 마라. 오로지 할 건 하나밖에 없다. 근검 전략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뭐 해라? 나가는 돈을 다 줄이고 주제 파악을 한 다음에 국어 공부 잘해서 주제 파악한 다음에 산수 공부 잘해서 분수를 알아서 뭐 하라고? 3억이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에 살지 말고 3억 가지고 전세 살아라. 자, 근데요. 저는 3억 가지고 전세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살으라고? 1억짜리 전세 살고 2억으로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연구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예? 오케이. 그러니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고 불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8억을 내요. 부자들은. 왜 8억을 내지? 아이, 내 통장에 100억의 현금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워런 버핏은 돈의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 이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8억을 내고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현금 8억이, 100억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려줄까요? 그래서 그 고견을 듣고 내가 100억을 투자했어. 얼마 될게? 에이씨, 옌병알. 800억.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돼? 어디다 써야 되냐고. 세일즈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데 쓰라고. 지혜를 공부하는데 쓰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월 수입이 3천이 된다 이거지. 자, 내가 한번 영업자라는 지혜가 만들어지면 이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돈의 지혜가, 돈이 잘 모아지고 지켜지고 불려지고 그리고 잘 쓰는 지혜까지 가지게 되면, 자, 이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절대로. 자, 정보가 돈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무슨 계산하느냐? 30년 뒤를 계산하고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계획 세우고 이래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해. 자, 그래서 돈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지혜를 제대로 실천하게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재테크 공부 하시나요? 안 해요?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뭐든지 제대로 안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부들, 모든 그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들한테 가서 무턱대고 보험 파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돈에 대한 지혜를 잘 공부하고 체계를 쌓은 다음에 가서 질문화법 같은 거 잘 배워서 사실은 재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걸 카운셀링 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나는 보험료를 줄여주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보험료를 50% 이상 줄여드릴게요. 대신 보장 사이즈는 지금보다 2배 내지 5배를 더 많게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바꾸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자, 대신 두 분이 같이 설명을 듣는다면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질문화법으로만 쓰거든요. 재산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할 때도 일체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재산이 진짜 늘어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재산이 늘어날까요? 자, 저축하지 않고 재산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축하려면 뭘 해야 되죠? 자, 씀씀이를 줄여서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럼 생활비 얼마 줄일 수 있어요? 교육비 얼마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 얼마 줄일 수 있어요? 기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럼 한 달에 얼마 저축이 가능해요? 그럼 1년에 얼마 모이죠? 3년이면 얼마 모이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객하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계속 맞춰가요. 두 분을 앉혀놓고, 남편하고 아내를 두 분을 앉혀놓고 물어가요. 가지고 놀죠, 제가. 자,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모아져요? 자, 부채가 3억 이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창피해서 못 들지? 없어요? 있어도 안 들. 자, 보세요. 3억 이상 부채가 있으면 금융기관에 200만 원씩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자동차 할부금 나간다. 여러분 정도 이렇게 성적이 좋고 수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니까 차도 비싼 차 타지요. 한 달에 할부금 100만 원씩 내는, 할부나 리스 100만 원씩 내는 차를 타죠. 그럼 금융기관에 갖다 바치는 돈이 300만 원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보험회사에다가 또 한 300만 원 갖다 내잖아. 그쵸? 그럼 보험회사, 금융기관에 갖다 바치는 돈이 한 달에 얼만데? 600. 그거 재산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늘어나는 거지. 웃기고 있네. 그거 늘어났지만 나중에 그 약관대출 받아가지고 다 썼어. 그거 해약하면 남는 것도 없어. 늘어난 게 아니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난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재산 늘어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 계약하면 나한테 또 수당이 또 들어오니까 또 그거 잠깐 즐기고 시상 받아서 어디 여행 가려고 이런 것까지 해서 쌓이다 보니까 300, 400이 됐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를 다 하고 보세요.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70만 원 줄이고 30만 원 가지고서도 지금의 보장 사이즈의 2배, 5배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강남에서 15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은 사람이 강남에서 식당을 해요. 이분 부채가 얼마 있을까요? 네? 5억. 아무리 없어도 5억. 자, 이분이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금융기관에 갖다 바치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갖다 바쳐야 돼요. 자, 또 보험회사에 100만 원 내야 되고요. 자, 할부금 또 100만 원 내야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예요? 자, 700. 자, 그러면 남는 돈은, 자, 두 분이서 실수령액으로 1000만 원을 번다. 남는 돈이 얼마 있어요? 자, 그래서 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느는 건 부채밖에 없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하우스 푸어가 돼서 이제 깡통 털어야 됩니다.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 보세요. 지금 15억짜리 집을 팔잖아요? 그럼 당장에 저축 가능한 돈은 얼마예요? 네? 15억짜리 집을 팔고 5억을 갚았어요. 얼마 남았죠? 10억. 자, 거기에 할부 원금이 5천만 원 남아 있어요. 5천만 원도 갚아버렸어요. 그럼 할부금 안 나가죠? 오케이. 보험 리모델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얼마 리모델링 하라고? 5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장 사이즈가 많아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축 얼마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여자구나. 자, 그럼 한 달에 얼마 저축이 가능해요? 금융기관에 내던 500만 원. 자, 할부금 나가던 거 1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내던 거 70만 원. 그럼 그것만 얼마예요? 670. 자, 12달 저축하면 얼마가 저축이 되죠? 8천만 원. 3년 저축하면 얼마예요? 자, 당신 통장에 2억 4천 3년 만에 이렇게 모아본 적이 있어? 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할래요 말래요? 안 한다고?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영부영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3년이 후딱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년 후에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걸 하시면 좋아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자, 고객은 어떤 사람이냐? 고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정리해 보세요. 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고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얼마만큼 어렵게 살고 있죠?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험을 깨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희망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져요? 자, 열심히 살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고객은 이제 빨리 마칠게요. 제가 빨리 마칠게요. 오케이. 고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안경 쓰신 선생님, 고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오케이. 모르겠어요? 월급 주는 사람. 나에게 연봉 12억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 나에게 또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줘서 나를 희망이 생기게 해주는 사람. 매일매일 일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없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보험 영업하는 나에게 고객이 없다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얼마만큼 섬기라고? 자, 그들이 나의 전부예요. 내 새끼는 빼가기만 하지만 그들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라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내 자식이야, 고객이야? 근데 자식만 섬기지? 그러면 자식은 마마보이로 변하고 말아요. 자식을 어떻게? 맨 땅에 던져놓고 사지에서 열심히 지가 투지를 배워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자, 고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보세요. 고객을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영업을 잘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험 설계사들 강의를 제일 많이 했는데 수많은 설계사들이 갑자기 실적이 5배, 10배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제일 많이 변한 건 뭐 때문일까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고객을 만나러 가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를 하죠. 사장님, 그동안 제가 사장님이 얼마나 소중한 고객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고객을 붙들고 울어요. 대부분의 저한테 교육 잘 받은 FC, 왜 웃어? 울어요. 지금 울죠. 저는 세포 속에 이 감사할 줄 아는 감각이 세포 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업 천재가 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하루 종일 1,000원짜리 책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책을 파는데 아무도 사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선 미래가 없구나. 다음에 만나는 고객은 어느 놈인지 몰라도 난 무조건 팔 거야. 그리고 고객한테 막 덤볐어요. 책 하나만 사주십시오. 책 하나만 사주십시오. 하나만 사주십시오. 하나만 사주십시오. 정말 공부가 하고 싶은데 한 권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이냐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도? 네, 경동고등학교 다닙니다. 몇 학년? 네, 2학년입니다. 근데 그게, 네,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만 사주십시오. 하나만 사주십시오. 하나만 콧물이 나.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000원짜리를 주면서 책 한 권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1,000원짜리 책을 한 권 사준 것 때문에 이 고객이 이렇게 고마운 고객이구나를 그때 세포 속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객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고객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고객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되나요? 자,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런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요,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이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짜 고객이 재산이 늘어나게 해드리고, 그리고 보험료를 줄여주라는 거예요. 이 휴지가 좀 없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 잘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원킬 원라이너라는 거를 써서 그냥 한 방에 고객을 뻑가게 만드는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영업할 때 여러분은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준 자료만 쓰실 거예요. 저는 그런 자료는 대체로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고객한테 주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당신의 재산은 늘어나는 구조입니까? 줄어드는 구조입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점검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못해요. 사모님, 사장님, 뒷면도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후킹을 하는 방법인데, 매년 3,000 내지 5,000 이상,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금액이.
3천에서 5천 이상 재산이 꾸준히 늘어나게 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자, 재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랬죠. 생각보다 쉽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고객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말을 못하죠?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재산은 늘고 있으세요? 유지되고 있으세요? 줄고 있으세요? 재산을 이렇게 매년 꾸준히 늘어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가도 될까요? 싫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객이 거부할 수 있나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기술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적인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잘 쓰는 거, 그래서 후킹을 잘하라는 거죠. 사람을 잘 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 빠져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으면, 시간을 내줘서 앉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저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훔칠 수 있을까요? 이게 영업사원에게 제일 다리가 짧아서 올라가지지가 않네. 자, 영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선수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사업하신 지는 혹시 몇 년 되셨어?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와, 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걸 하잖아요. 고객은 뻑 가요. 저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될까 이게 잘? 왜 그렇게 웃어요? 자, 여러분 경청기술 중요한 거 알죠? 경청기술 6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앞에서 상 받으신 분 같아. 경청기술 6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웬일이니 헐 대박. 이것만 가지고서도 고객하고 대화가 된대요. 진짜 정말 웬일이니 헐 대박. 아, 그렇구나. 아, 야. 이렇게 들어주죠. 그럼 고객은 나를 좋아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어디서 배우고 훈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걸 잘 못하죠. 저는 고객을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경청 기술까지 쓰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지극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연봉 12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섬기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관심을 고조시키는 거. 자, 매년 5천만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다면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매년 8천만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자, 방법을 알려드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웃으면서 여유를 부리고 갈 수 있거든요. 자, 하나 더. 보험료를 반 이상 줄이면서 보장 사이즈는 지금보다 2배 내지 5배 더 많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2개 다 알려드리고 갈까요?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까요? 자, 오늘은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재무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어요? 자, 당신 주민등록번호,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정보를 다른 데 쓰는 일은 없습니다. 자, 사모님. 자, 그래도 못 믿으세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쪽에는 100만 원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서 10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 사이즈가 일반 사망 시 얼마, 재해 사망 시 얼마, 자, 교통재해 시 얼마, 뭐 암 진단 시 얼마, 뇌 심장 각각의 얼마, 기타 얼마. 자, 여기에는 자, 70%가 줄어든 보험 하나를 가지고 자, 일반 사망 시 얼마, 재해 사망 시 얼마, 교통재해 사망 시 얼마, 암 진단 시 얼마, 뇌질환 시 얼마, 심장질환 시 얼마. 오케이. 당신은 이 보험이 좋아 보이세요? 이 보험이 좋아 보이세요? 이 보험을 가지고 있을래요? 이 보험을 이 보험으로 바꾸실래요?
질문이죠. 좋아 보이나요? 자, 거기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거기서 끝납니다. 자, 사모님, 제가 주민등록번호 주셨잖아요. 제가 설계해 왔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해 왔거든요. 사인해 주시죠. 자, 보세요. 요 보험은 요렇게 보장이 됩니다. 요 보험은 지금 이렇게 합친 거는 요렇게밖에 보장이 안 돼요. 오케이. 몇 프로가 계약한다고 할까요? 100%. 자, 근데 100%가 아니에요. 500%. 왜 500%인지 아세요? 5명 소개해 주니까. 4명, 5명 소개해 주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나는 재산 늘어나게 해주는 것까지 해줬고, 그런 다음에 도장 사이즈가 늘어나게 하는 것까지 해준 거예요. 의미가 있어 보이세요? 아, 저는 참 답답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래? (300) 버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냥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즐기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 1000 버는 거는 지독하게 힘든 일이다. 자, 그런데 3000을 버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너무 재미있고요. 너무 신이 나고요. 그리고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그럴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퀀텀 점프를 하고 싶거나 도약하고 싶다면 제발 영업을 잘하는 지혜를 깨닫고 내 거로 만들어서 그리고 도약하시라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섬기는 인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첫인상을 좋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신뢰가 깨지면 끝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면 고객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판매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이 내 거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은 마음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정성을 쏟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스핀이라는 기술로 질문을 하면서 니드 환기를 잘하면 고객의 관심은 고조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설명하면 사실은 고객은 쉽게 계약을 해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스핀 기술이라는 걸 써먹어서 고객이 지금처럼 살면 지옥에 간다. 너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도 되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매년 5천만 원 내지 1억 정도 재산이 늘어나게 할 만한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험료 50% 줄이고 보장 사이즈 5배 이상 많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알려드릴까요? 언제 알려드릴까요? AP 끝내고 약속 잡고 자, 그 다음에 그 정보 얻은 거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보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무 설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산이 늘어날지 준비한 다음에 사실은 다음 약속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지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오느냐? 소름 돋았다고. 야, 이렇게 재산 늘리는 게 쉬운 일이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와, 선생님을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 매년 5천씩, 매년 8천씩 재산이 늘어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 있나요? 자, 여러분, 사실은 3천이 되는 방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기술과 깨달음을 얻은 마음 상태가 되면 1000만 원은 쉽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고객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고객이 여러분한테 자꾸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제 저 기술이 전부 다 내 거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좋아지겠죠. 자, 제가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교육 한번 받아볼 생각이 있어요? 홍보 좀 해도 되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번 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박 2일 강의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교육비는 10만 원만 내시고 밥값만 내시고 와서 들어보세요.
그럼 10만 원은 예? 장소는 저희 세일즈 대학에서. 자, 여러분, 사실은 3천만 원의 그 월 수입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훈련이 끝나잖아요. 어떤 일이 되느냐? 자, 자전거 여러분 탈 줄 알죠? 자전거 타는 일은 어떤 일이죠?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이죠. 자전거를 잘 타보고 나면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달에 3천을 버는 일도 잘 하게 되면 누워서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이 됩니다. 오늘이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오늘 그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공부를 받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책이 필요하신 분 앞으로 오세요. 아니, 여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기 질문 영어부터고요. 여러분 월급 3천만 원 도전의 방법을 알려주신 우리 소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같이 잡으려다가 뭐 길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